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다시 강세 기조를 가면서 뚜렷하게 자동차 그리고 또 반도체 이쪽이 시장의 주도 섹터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보여주면서 움직이는데요. 근데 오늘 좀 특이한 부분들은 일단 그동안 좀 대형주는 강했는데 좀 중소형주 언제 가느냐라는 쪽에서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더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이용을 할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희 빨간판에서는 그동안 이제 대형주가 강했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약간 문의는 대형주인데 중소형주의 성격이 나는 우선주죠. 이쪽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에 따라서 한번 사볼 만한 종목이 없을까 이 부분을 한번 포인트를 맞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들이 연초 대비해서 그럼 시장이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보게 되면 지수 관련된 코스피는 한 18일 날 기준입니다. 한 5% 정도 가까이 올랐는데 대형주가 오히려 지수를 초과하는 모습들 쪽에서 참 오랜만에 봅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중형주는 좀 약하네요. 좀 덜 올랐고요. 소형주도 못 올랐고 코스닥은 오히려 연초 대비해서 좀 부진한 모습들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타겟은 일단 이쪽은 잘 갔는데 이쪽은 좀 덜 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장의 변화가 중소형 코스닥이 좀 힘맞추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특히 그래도 1월 달인데 1월 효과의 주역은 우리인데 왜 우리를 빼놓느냐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중소형주 쪽에 대한 접근이 맞겠다라는 쪽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효과가 좀 약했다는 관점 쪽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이 좀 과열이다라는 얘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래도 여전히 충분히 유동성, 대표적으로 어떤 예탁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68조 원대, 70조 원대 가까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동성이 충분하게 되면은 또 물이 자연스럽게 어떤 속도 조절의 쪽으로 나오게 되면 중소형주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대형주의 틈새 전략적으로 우선주를 한번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 오늘 포커스를 맞춰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우선주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됐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우선주가 잘 올랐습니다. 특히 우선주 지수로 보게 되면은 몇몇 특정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약한 2009년도 대비해서는 꾸준히 그래도 강세를 보였다는 쪽은 느껴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가 괴리감이 예전 같은 경우는 약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삼성전자의 괴리감이 한 70%대, 70%대 정도까지 되는데 지금 거의 90%대 88%대, 90%대 육박할 정도로 괴리율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를 추격할 만한, 즉 삼성전자 우선주처럼 같이 추격할 만한 다른 종목들은 없을까로 바라보는 게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우선주 쪽은 그래도 여전히 개인 쪽으로 우세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외국인들은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 이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안 산다고 해서 이쪽이 아무래도 어떤 부진할 것이다라는 쪽이 아니라 그래도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 이쪽에 대한 우선주의 관심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쪽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우선주의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배당이 먼저고요. 그러다가 기업 해산이 됐을 때 이거는 뭐 제일 안 좋은 얘기긴 하겠지만은 기업이 정리가 되게 되면은 재산 배분의 우선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해서 우선주입니다. 쉽죠?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되 그러면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1월 달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주 대비해서 액면가의 한 1% 정도를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주가가 5만 원대 같은 경우는 50원, 100원 더 주면서 시가 배당률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지금 상법상의 자본금의 50%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선주를 많이 발행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본주도 우선주가 많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어떤 원칙상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특징으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괴리율입니다. 괴리율이다 보니까 즉 본주와 우선주가 얼만큼 차이가 보통주와 우선주가 얼만큼 차이가 있느냐라는 쪽에서 이 괴리율이 많이 축소되느냐 아니면 벌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차라리 우선주를 대형주가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우선주를 사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아이디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평균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400%는 좀 특수한 경우가 나오는 흐름들이죠. 그런데 보통 아직까지는 한 60%대 중반 정도다 보니까 아직 본주와의 괴리율이 더 많은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보통 많이 쓰는 게 배당을 겨냥한 매수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 쪽에 좀 집중할 전략들이 맞긴 하겠는데 하지만 대형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들 특히 이를 통해서 전략을 짤 수도 있겠다는 흐름들인데 하지만 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대형주를 따라서 우선주를 사야겠다라고 하겠지만은 유통 물량이 적다는 점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 좀 더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우선주들이 주가가 움직인다고 해서 딱 보셔서 거래량이 뭐 만주가 안 되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매매하시는데 그리고 또 시장에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유통 물량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 거의 뭐 매일 상한가 갈 정도로 급등했던 현상들이 아무래도 부담은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너무 이쪽에 휘말리는 쪽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하게 우선주가 만약에 또 대거 급등하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급등하고 내일까지도 뭐 급등하는 현상들이 또 가파르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또 다른 단기 조정의 신호로도 나오고 많이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좀 조심을 하시되 그래도 지금은 그럴 정도의 과열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괴리율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우선주 대비해서 괴리율이 높은 종목들을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두산 계열, 두산 퓨얼셀, 두산 첨단 소재 이름이 바뀌었죠. 두산 솔루스가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괴리율이 좀 많이 낮다라는 쪽. 특히 이렇게 되면은 과거 이제 두산 관련주 쪽으로 여러 가지 좀 부진했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 쪽에서 아직까지 우선주는 못 올라왔다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모레그룹 같은 경우도 좀 괴리율이 많이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쪽에서 아모레 퍼시픽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좀 덜 가는 측면들이 있죠. 이런 쪽과 함께 또 금호석유 우선주도 주가는 탄력을 받았는데 좀 못 가죠. 과거의 금호 쪽이 아니라 지금 금호석유는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높은데 이쪽도 아직 좀 덜 갔다라는 부분들 또 현대차 쪽도 눈에 띄고 있고요. CJ제일제당 계열들이라든가 LG생활건강 특히 화장품 쪽이 생각보다 우선주가 좀 싸네요.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LG전자 우선주나 SK케미칼 우선주 이런 쪽도 눈에 띄는 상황 쪽에서 LG화학도 아직까지 괴리율이 5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격차를 줄일 가능성에 생각을 해보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나 배당 관련된 흐름들까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 쪽은 일단 뭐 두산은 당연히 잘 아는 고배당주고요. 대표적으로 증권주 쪽에서의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어떤 배당 메리트가 높죠. 보통 6%대, 뭐 10%대까지 나오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이런 전략들은 향후에 하반기 때 고배당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서서히 또 관심은 또 필요한 흐름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선주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한번 골라볼까라고 했을 때 두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쪽으로 보게 되면은 CJ제일제당 우선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CJ제일제당이 제일 부각을 많이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라이신이라고 하는 동물사료 첨가제 쪽에서 시장의 성장성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그 기대감이 높고요. 게다가 글로벌 곡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기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도 작년도 실적이 강하게 움직였고 올해도 확장세가 이어지게 되면 이런 괴리율은 지금 현재 43%대인데 적어도 50%대 이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직전 고점 때 아직 CJ제일제당 우선주는 못 왔습니다. 그래서 한 24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만 5천 원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좀 강한 종목인데 아모레 퍼시픽 우선주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8만 원대가 들어왔는데 괴리율이 아직까지 30%대밖에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본주와의 괴리율이 흐름으로 봤을 땐 지금 한 10만 원대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수출 양호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피해 섹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섹터가 이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쪽에서 올해 아모레 퍼시픽은 또 실적 정상화에 기대감이 높죠. 그렇게 되면 적어도 10만 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봤고요. 손절가는 6만 9천 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우선주의 특징과 그래도 관심 가져볼 만한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선주는 또 변동성이 크다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 흐름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